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보면은, 지금 이제 고분자 화학을 좀 수강하는 학생들도 향후에 보면은 뭔가 이 포토케미스트리, 포토케미컬 리액션에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토리지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광화학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이제 종사할 수도 있을 텐데, 좀 포토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포토케미컬 리액션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화학 반응이 열이라든지 뭐 압력 이런 거가 아니라 주로 이제 UV라든지 조금 이제 에너지가 약한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 파에 의해서 주로 이제 야기가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들은 포토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기 물질들을 보통은 이제 충분히 일렉트로닉하게 흥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A를 A 스타로 예를 들어서 흥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파장대는 좀 주로 이제 자외선 영역의 파장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전자기파인 자외선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은 그 가해주는 에너지는 일단은 유기 물질에 또는 이제 광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모노머에 해당되는 물질의 익사이테이션 에너지에 상당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을 쪼아줘야 되는 거가 포토케미컬 리액션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케미컬 리액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화학 반응을 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야기하는 방법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일단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A라는 물질이 일단 빛을 받아서 뭔가 일단은 라디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통 포토케미컬 이제 그 화학 반응은요, 대부분이 이제 라디칼 메커니즘입니다. 라디칼 메커니즘에 의해서 포토케미컬 리액션이 주로 이제 구사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통 자외선에 반응할 수 있는 특별한 일단 관능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요거가 키톤기 아닙니까? 요게 바로 이제 키톤 화합물인데, 요런 키톤 화합물은 자외선에 의해서 요 본드가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게 되면은 요게 바로 RCO 라디칼, 이렇게 라디칼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제 A가 바로 요 키톤 화합물, 요 R 라디칼이 바로 요런 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 UV에 의해서 먼저 A라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일단 변환이 돼야 되고, 그 물질은 반드시 이와 같이 라디칼 소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물질들은 또 이제 다양한 이제 포토케미스트리를 구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광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요 라디칼 이제 광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생성이 된 그런 라디칼 소스에 요 모노머들이 이제 에디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RM 라디칼인데, 요게 여러분들 보통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이니시에이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시가 되는 거죠. 앞에서 소개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열에 의해서 개시를 이제 되는 거지만, 요거는 그 광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거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이니시에이션이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개시고요. 그 다음엔 계속해서 이제 모노머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RM에 계속해서 M1, M2, 3, 4, 5 이렇게 N으로 자라게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프로포게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전개 과정이죠. 하여튼 요게 이제 그 포토케미컬 이니시에이션의 첫 번째 한 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A라는 물질이 일단은 A 스타, 일단 excited state, 즉 흥분된 상태로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흥분된 상태에서 ground state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라디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의 모노머가 에딩이 돼서 이니시에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요 이니시에이션 된 게시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노머가 달라붙으면서 이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앞에 거와 똑같게 되는 거고요.
한편 이 포토 케미스트리에서는요, 보통 또 이제 포토 센시타이저라는 그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혼재일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는 빛에 아주 민감을 해서 빛에 이제 잘 이제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금방 올라가요. 한편 어떤 물질은 광화학을 수행을 할 수는 있는데 빛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원료도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일단 B라는 물질이 일단은 빛에 민감해서 먼저 이 B라는 물질이 이제 빛을 받게 되면은 B가 먼저 이제 흥분된 상태, B 스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스타가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그때 그 에너지를 A라는 물질, 어떻게 보면 A는 이제 주 공격수가 되는 거죠. B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공격수가 되는 거고요. B가 먼저 들뜬 상태로 되면서 일단은 흥분된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그때 그 에너지를 A라는 녀석한테 줘갖고 그 A가 다시 A 스타 들뜬 상태로 되고 그 A 스타가 다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떨어지면서 R 라디칼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그러면서 요 R 라디칼이 또 모노머를 공격을 해서 이제 개시가 되고 일단 전개가 되는 그런 방식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광중합을 할 때도요, 보통은 이제 그 광중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노머들이 빛에 아주 민감한 그런 그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포토 센시타이저가 필요가 없지만, 만일 그 광중합을 하려고 하는 모노머가 조금 빛에 대한 그 민감도가 떨어질 경우에서는 또 엑스트라로 이와 같이 포토 센시타이저를 투입을 해서 보통 중합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마지막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어떤 모노머를 중합을 할 때 광에 의해서 라디칼을 내놓는 광개시제하고 그 다음에 센시타이저를 이제 혼용을 해서 이제 광중합을 하는 그런 한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광중합이라는 거는 열중합하고 초기에 그 라디칼 생성되는 그 메커니즘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전통적인 라디칼 체인 폴리메이제이션의 그 메커니즘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광중합,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포토 케미스트리 중에서도 일단 그 포토 폴리메이제이션인데, 광중합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가 뭐냐면은 광에 의해서 일단은 라디칼 개시제를 내놓는 포토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보통 PI라고 얘기하죠. 광 개시제가 이제 반드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기판에 대한 어떤 코팅 특성, 그 다음에 기판에서의 패턴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바인더 레진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한편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광경화, 크로스 링킹 덴시티를 높여줄 수 있는 멀티 펑셔널한 모노머, 보통 우리들은 약자로 M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제 광중합을 할 수 있는 모노머들을 보통 요거는 보통 모노펑셔널, 보통 광중합을 할 수 있는 모노머를 요렇게는 요거는 다이펑셔널, 보통 요거는 이제 트라이펑셔널, 그러니까 더블 본드를 하나 갖고 있는 모노머, 두 개 갖고 있는 모노머, 요거는 이제 트라이펑셔널,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주로 많게는 한 4개짜리의 관능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단량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멀티펑셔널 모노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광중합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재료들은요, 반드시 아까 그 광경화로 진행되는 그 손톱의 그 매니큐어도 주로 이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토리소그라피용 포토리지스트, 특히 이제 내가형 포토리지스트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포토 이니시에이터 들어가 있고요. 바인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멀티펑셔널 모노머가 3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필요에 따라 갖고 안료라든지
다른 성분들도 이제 애디티브 형태로 첨가되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이제 쪼아주면은 주로 이제 강한 자외선을 많이 쪼아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서 단단한 어떤 도막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큐어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포토 폴리메이제이션의 어떻게 반응 이제 모식도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모노머들 꽤 많죠, 여러분들. 에틸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렌도 있고 부타다이엔, 스타일엔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모노머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모노머들은 대부분은 열중합이 이제 진행이 돼요. 열에 의해서는 이제 개시가 돼서 열중합이 진행이 되는데 아크릴이라고 하는 모노머만 주로 이제 광중합이 일어납니다. 다른 모노머들은 거의 그 광중합이 일어나지 않고요. 유일하게 아크릴이라고 하는 모노머만 우리가 광중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 모노머는 열중합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중합도 되는 그런 이제 모노머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광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노머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이제 패터닝 기술에 일단 이러한 아크릴계 모노머가 이제 사용돼서 우리가 이제 패터닝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광중합은 주로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 재료에 이제 주로 이제 국한돼서 일단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도 보면은 일단 더블 본드를 하나 갖고 있는 멀티 펑션, 모노 펑셔널 아크릴, 더블 본드를 2개 갖고 있는 다이 펑셔널, 3개 갖고 있는 트라이, 그 다음에 이제 테트라, 그러한 이제 그 아크릴이 존재하고 보통 이제 우리들은 멀티 펑셔널 아크릴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아크릴인데요. 종류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시켜 주면은 이제 펑셔널리티, 이제 그 아크릴이라고 하는 이런 관능기를 3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노머가 있죠. 요거는 이제 트라이메틸 프로페인 트라이아크릴레이트. 보통 이제 우리들이 약자는 TMPTA라고 하는 이제 아크릴이라고 하는 펑셔널리티를 3개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모노머들도 이제 광중합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탄다이올 다이아크릴레이트, 카본이 이제 4개면서 양쪽에 이제 부탄다이올은 여러분들 카본이 4개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다이올이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이제 아크릴로 바꿔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부탄다이올 다이아크릴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투엑실 핵실 아크릴레이트, 하이드록실 프로필 아크릴레이트, 다양한 이제 아크릴레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광중합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아크릴 모노머가 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그 아크릴 같은 경우에서는요, 보통 이제 그 개질을 많이 합니다. 개질을요. 이걸 우리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변성화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은 아크릴도 좋은 그 고분자지만 아크릴이라고 하는 그런 모노머로 만들어진 아크릴 고분자도 좋은 성능의 그런 고분자입니다. 밀착성도 좋고 코팅성도 좋고 좋은 측면도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고분자가 아주 그 무수히 많은 그런 특성들, 즉 기계적인 특성, 전기적, 화학적 특성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지쟁이라든지 고분자쟁이들은 보통은 이제 수지를 변성을 시켜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아크릴도 좋은 수지지만 에폭시 수지도 또 역시 그 좋은 성질이 있거든요. 또 우레탄이라고 하는 수지도 역시 또 좋은 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 같은 경우에서는 에폭시의 장점을 접목시킨 아크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의 그 장점을 접목시킨 또 그런 아크릴로 나눠져요. 즉, 그 아크릴 같은 경우에서는 변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변성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폭시 변성화를 시킨 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에서는 우레탄 변성 아크릴이라고 하는 또 이런 걸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폭시 변성 아크릴을 우리들은 이제 에폭시 아크릴레이트라고 명명하고요. 우레탄 변성 아크릴을 우리들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에폭시 그 아크릴의 그 재료도 보면은 이와 같이 아크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변성 아크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레탄 변성 아크릴. 이렇게 또 이렇게 다양한 패밀리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국내에서는 이와 같이 아크릴이라든지 에폭시 변성 아크릴, 우레탄 변성 아크릴,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보면은 미원 스페셜티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미원에서 주로 아주 다양한 많은 양의 그런 아크릴을 일단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PX 케미칼, 그린 케미칼도 있고요. 몇몇 회사들이 다양한 아크릴과 에폭시 변성 아크릴, 우레탄 변성 아크릴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중합할 때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겠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광중합에 있어서의 키네틱스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 첫 번째 단계, 일단은 그 개시 단계, 보통 이제 개시 단계의 레이트 익스프레션은 레이트 오브 이니시에이션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렇게 i로 표시가 되는데, 요 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양자 수율, 퀀텀 밀리가 되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광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빛에서 나오는 광자, 포톤 하나에 의해서 일단 개시가 되는 고분자 체인의 숫자가 몇 개냐, 그게 여기서의 일단 퀀텀 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거는 일단은 그 흡수광의 광도, 일단은 인텐시티가 이제 I로 표시가 돼서 당연히 일단은 개시의 일단은 그 속도는 이와 같이 양자 수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광의 강도에 의해서 일단 개시가 결정되어지는 이런 이제 프로파일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포토폴리메이제이션, 여러분들도 보면은 일단은 뭐 코팅도 그렇고 잉크도 그렇고 페인트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야 될 거예요. 습식이 있고요. 습식 코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코팅이 있습니다. 습식 코팅은 또 이제 나눠지는 거가, 그러니까 습식이라는 거는 뭔가 액체, 즉 솔벤트 같은 걸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 습식 코팅은 이제 또 수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계로 나눠지는 거죠. 비수계는 또 이제 솔벤트를 주로 이제 솔벤트계를 의미하고요. 수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녹는 시스템도 의미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에멀전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또 수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습식 코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식 코팅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습식 코팅 같은 경우에서는 이놈의 비수계 같은 경우에, 즉 유성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솔벤트의 냄새가 조금 나죠. 그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통 페인트 칠을 하고 나면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건조가 되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 솔벤트 냄새 때문에 좀 이제 유저들이 조금 이제 과락한 냄새가 난다고 이제 컴플레인 할 수가 있죠. 한편 수계 페인트라든지 수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이제 에멀전계 같은 경우에서도 또 다양한 이제 물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맞지만, 또 에멀전에서 기인한 또 다양한 또 이제 첨가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약간은 좀 수계라고 이제 또 100% 친환경이다 이렇게 또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친환경이다. 그런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에서 또는 이제 유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한 화학쟁이들 또는 재료쟁이들은 또 고구에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료쟁이들은요, 습식 코팅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건식 코팅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제 건식 코팅에는 또 이제 분체 도료, 파우더 코팅, 분체 코팅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거 바로 이제 광중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즉 이제 포토 폴리메리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단은 그 광중압에 사용되고 있는 모노머들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의 솔벤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토 폴리메리제이션은 일단은 그 솔벤트 없이 솔벤트 프리한 상태로 중압하기 때문에 바로 건식 코팅 중에서 이 광중압은 바로 이 친환경 기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업에서도 보면은 배 같은 거를 이제 그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겉에 페인트 칠하고 도료 코팅할 때도 보면은 이제 많이 일단 솔벤트를 쓰지 않는 그러한 건식 방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 포토 폴리메리제이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점점 이제 솔벤트를 사용하는 거가 일단은 휘발에 의해서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광중압도 어떻게 보면 향후 일단은 가야 할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뭐 전자제품을 만들라 그러면은 포토 이미징 또는 패터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PCB에서도 필요하고, 접착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광경화에 의한 접착제도 이제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UV에 의해서 일단은 UV 조사에 의해서 중압되는 포토 폴리메리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